내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인 줄은 나도 정말 몰랐답니다. 이름값 확인하러 가시죠. 대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버지, 왜 제 이름을 대물로 지으셨어요? 이름값을 해야 하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밤을 보냈고 그 짧은 밤 안에 5번, 아침에 또 한 번이었지요. 혼자 뜨거웠던 건 저였나 봐요. 아, 이번 사연 여자가 남자 킬러인가 봐요? 대물씨 힘내세요. 이름이 치트키 아닌가요?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본문에 여자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사실 별 기대가 없었어요. 친구 녀석이 억지로 끌고 간 자리였으니까요. 저번 주에 거기서 원나잇을 성공해서 지금도 만나고 있다며 어찌나 자랑을 늘어놓던지 꼭 가야 한다는 말에 못 이겨 따라 나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싶었답니다. 시끄럽고 비싸고 어차피 건질 것도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명이 색을 바꾸는 그 찰나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한 곳으로 쏠렸답니다. 주변 남자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키가 유독 크지는 않았는데 비율이 어딘가 재산을 거부하는 몸이었고 심플한 블랙 원피스는 그 사람이 입으니까 더 이상 옷이 아니었지요. 춤을 추고 있었는데 잘 춘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얼굴로요. 허세 가득한 친구 놈 말을 믿고 여기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2명이 온 모든 여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허탕 끝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이 됐지요. 친구한테 야 각자 도생이다. 알아서 마무리하자. 저 여자 한번 찔러보고 올게. 어차피 안 되면 저런 사람한테 차이는 게 내 자존감에는 낫잖아. 한마디를 던지고 걸어갔답니다. 친구는 뒤에서 못 건진다고 했어요. 저는 두고 보라고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친구 말이 맞았는데 건진 게 아니라 건져진 게 저였어요. 혼자냐는 말이 최악의 시작인 줄 알면서도 그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지금은요 라고만 했어요. 웃지도 않았고 거절도 아니었지요. 그렇게 옆에 서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니 어느 쪽이 거리를 좁혔는지 모르게 가까워져 있었는데 그때 군중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쪽으로 확 쏠렸답니다. 제 소중이가 그녀의 엉덩이쯤에 닿은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하게 됐는데 그녀도 느꼈는지 추던 춤에서 리듬이 확 엇나갔지요. 그 엇박자 하나의 여신 얼굴에 인간미가 생겼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을 보며 다시 춤을 췄는데 귀끝이 뜨거운 건 저만이었는지 그쪽도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저쪽에서 소란이 났어요. 친구 녀석이었지요. 언제 작업을 걸었는지 저를 향해 성공이라는 제스처를 날리며 여자 손을 잡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친구 뺨을 풀스윙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친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빨개진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결국 우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지요. 박은혜가 그걸 보더니 낮고 건조하게 한마디 했답니다. 쟤 네 친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 오지 말라고 해. 우리도 쪽팔리니까. 레어템이네. 여기서 뺨을 다 쳐맞고 저는 황급히 친구한테 다가가서 뭔 일이야 했더니 친구가 그냥 손 좀 잡았는데 왜 때리냐며 빨개진 뺨을 연신 문질렀어요. 한참 억울함을 털어놓다가 오늘 망했다며 먼저 간다고 했지요. 돌아서면서 한마디 덧붙였답니다.
야, 너도 뺨 맞지 않게 조심해. 친구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 저는 다시 박은혜 옆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문이 열리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음악 소리에 절반쯤 묻히면서도 계속 떠들게 됐는데 친구 뺨 한 대가 쇼타임을 열어준 거였어요. 새벽 오늘 밤 1시쯤 네가 됐을 유일하게 때 빛나. 당신도 그래요. 그 사람이 이승긋이야. 나가서 나 소주 도와. 한 잔 더 할래요. 오늘 밤 네가 라고 유일하게 빛나. 했어요. 당신 속으로는 소주구나. 소주 마시자는 말이구나. 하면서 얼굴은 침착하게 조처했지요. 클럽을 나서려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요. 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입구 쪽에 서서 기다렸는데 한참 뒤에 나온 사람을 처음에 못 알아봤답니다. 블랙 원피스는 가방 속으로 들어갔고 오버핏 후드티에 안경을 쓴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클럽 안에서 남자들 시선을 한 몸에 받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는데 가까이 저한테 와서 이제 가죠. 상큼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모는 그대로였고 쇼핑몰 후드티 모델급으로 변신을 하네요. 클럽에서의 섹시한 모습과 정반대의 큐트한 모습.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세일러문 변신도 아닌 것이 저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To a great 소주를 night. 따르는데 Cheers to that. 그 사람이 잘 This place is 마셨어요. amazing, isn't it?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으면서 따르고 또 따르는데 저는 꽤 빨개졌지요. 그러다 이름 얘기가 나왔답니다. 박은혜라고 했을 때 저는 잠깐 소주잔을 내려놨어요. 박은혜요? 네. 왜요? 놀림 좀 당했겠는데요. 분명 한자는 좋은 뜻인데 개그에 많이 쓰잖아요. 내 이름도 놀림을 당해서 공병상련이라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전대물이라고 했고 그 사람이 잔을 들다가 멈췄지요. 누가 누굴 놀리니? 네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놀림감이구만. 와, 세상 살다가 대물이란 이름을 만나네. 전대물이요. 클대, 물건물. 확인도 가능하긴 한데 어렵겠죠? 그 사람이 한동안 저를 봤어요. 웃지는 않았는데 잔을 천천히 비웠지요. 두 번째 병이 절반쯤 됐을 때 제가 말을 꺼냈답니다. 성씨, 조합 얘기였어요. 옛날 싸이월드의 김보지, 미니홈피의 이보지랑 백보지가 댓글 달았다는 거 아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안정숙. 정숙하지 않은 정숙씨. 안 서요. 물건이 잘 안 서는 말의 씨가 있네. 혹시 그게 안 서요? 저는 소주를 뿜을 뻔했답니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갔고 처음 느낌과는 다르게 여신에서 귀요미 그리고 이제는 개그까지. 어찌 이 여자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소주잔을 비우고 꽤 취한 상태의 그녀가 일어나면서 붉어진 얼굴로 꺼낸 말이 저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좀 궁금하네. 이름값 이름도 확인하러 그렇고. 가시죠. 이제 그만 확인하러 가시죠. 모텔 방에 들어서자 그 사람이 먼저 씻으라고 했어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눈을 찡그리면서 위아래로 훑더니 벗어뒀던 안경을 다시 집어 썼답니다. 한 번 더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대물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름만 대물이잖아. 시력이 나쁜 거 아닌가요? 오기가 생겨서 그녀 얼굴 앞까지 장난스럽게 걸어가면서 확인해봐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며 안경을 다시 벗으면서 말했어요. 됐어. 귀여운 소물아, 이리 와.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침대에서 웃는데 제 물건이 터질 듯이 커졌어요. 전 진짜 대물입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녀가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시트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녀가 조용히 그 손을 들어
자신의 허리에 올려놓았답니다. 올려놓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대로 있어 달라는 부탁 같았어요.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느리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이 흐른 뒤 제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눌렀답니다. 그러자 그녀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깊고 살짝 떨리는 숨이었지요.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였답니다. 그녀가 제 등에 손톱을 세웠어요. 아프지는 않았는데 그 미세한 압력이 저를 더 깊이 그녀에게로 이끌었지요. 그렇게 첫 번째가 조용히 지나갔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녀가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이번엔 그녀가 제 얼굴을 바라봤지요. 저도 그녀를 똑바로 봤답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아까와는 다른, 더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어 부드럽게 움켜쥐었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미 다시 이어져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마에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혔어요. 눈을 감은 그녀의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은 점점 더 뜨거워졌지요. 피부가 피부를 어루만지고 작은 떨림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전해졌답니다. 새벽 4시가 됐을 때 강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뜨거웠던 공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아 있었지요. 저는 천장을 봤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는데 눈만 말짱했어요. 옆을 봤지요. 그녀가 자고 있었어요. 클럽에서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이다 싶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숨소리만 고르게 내쉬며 누워 있었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 볼에 가져다 댔어요. 닿을 듯 말 듯 했지요. 내일이 오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자 손을 거뒀답니다. 이름값을 한 건지 당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그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그걸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깨어 폰을 보고 있었어요.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는데 한참 걸렸지요. 벌써 일어났어? 그녀가 장난스런 표정으로 제 물건을 잡아당기면서 말했어요. 너 말이 짧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바로 반말이네.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반말했으면서 말이죠.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반말이 편하면 반말해. 우리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잖아? 하며 씩 웃었지요. 그 웃음이 또 저를 흥분시키네요. 저는 그녀의 손바닥을 잡고 신호를 보냈답니다. 살살 긁어가면서 뭔가를 바라는, 밥 달라는 강아지 표정과 함께요. 그녀도 싫지 않았나 봐요. 그럼 우리 나가기 전에 어제 하던 놀이 한 번 더 할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디스듬이 스며들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움직임은 밤과 달리 빠르고 짧고 다급했지요. 그녀의 숨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가 다시 이어졌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짚고 몸을 숙였을 때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어요. 그녀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작게 몸을 떨었지요. 그 떨림이 점점 커지더니 그녀의 숨이 깊고 길게 흔들렸답니다. 저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고 마지막 몇 번을 빠르게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뜨거운 파도가 우리를 덮쳤지요. 그렇게 서로에게 다시 교감을 한참 뒤 그녀가 제 가슴 위에 축 늘어졌어요. 이마에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혀 아침 빛에 반짝였지요. 입가에는 여전히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아침부터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그냥 놀자니까 운동을 하고 그래. 그래도 좋았어. 우리 대물이.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는 거 어때? 감정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저는 3초를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좋지. 라고 했고 웃으면서 그 말을 했답니다. 웬 떡인가 했어요. 그냥 좋았거든요. 제가 만족을 시킨 거겠죠? 그날 헤어지면서 번호를 저장했어요. 박은혜, 이름석, 자가 딱 들어갔지요. 모텔 문을 나서자마자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답니다. 야, 어제 대박 쳤어. 나 지금 어딘 줄 아냐? 모텔에서 나오는 중이야. 어제 그 여신 같은 여자 있지? 성공했다. 미친놈이 잠이 덜 깼냐? 그 여자가 왜 너랑 자냐? 크크. 읽고 더 보내지 않았답니다. 제 기억을 끄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맞는데 믿질 않으니까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카톡을 보냈어요. 하루를 기다리기엔 너무 길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쿨하게요. 잘 들어갔어. 우리 언제 또 봐? 보냈어요. 읽었지요. 답장이 없었답니다. 다음 날 바빠. 보냈는데 읽고 또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이렇게 하룻밤으로 끝내는 거야. 또 보냈지요. 핸드폰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가를 반복했는데 제 일상이 카톡 들여다보는 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다시 그 친구한테 문자했어요. 야, 여자가 일십하면 끝난 거야? 어떤 여자? 전에 말했잖아. 대박 쳤다고. 그런데 일십만 한다. 그렇다고 치자. 그 여자가 일십한다면 네가 밤일을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냐. 대물아, 혼자 고민만 했답니다. 나의 실수가 무엇인가. 그날 집까지 바래다 주거나 택시라도 태워 보냈어야 했나. 분명 먼저 가라고 해서 가볍게 키스하고 모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사흘째 되던 날 답장이 왔어요. 미안. 바빴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만 좀 들이대. 일 못해요, 내가. 크크 걱정시킨 것 같은데. 걱정 마. 너 귀여워. 하트 2개. 다음 해가 언제인지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자에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찌질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다음 해가 언제인지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번 주 시간 돼. 보냈더니 이번엔 좀 빨리 읽었지요. 근데 답장은 또 없었답니다. 다음 날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왔어요. 바쁜 사람이구나. 프리랜서라고 했으니까 마감이 있겠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이해하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비집고 들어왔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우리 사이가 뭐라고. 그럴 리 없지.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화면이 안 보이게요. 10분 뒤에 다시 뒤집었는데 알림이 없었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밤 10시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은혜였지요. 3초 기다렸다가 받았답니다. 바로 받으면 또 좀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나야. 오늘 시간 돼? 오늘. 밤 10시에 오늘이었어요. 이건 뭐지 싶었는데 입은 이미 돼. 하고 있었답니다. 그쪽이 장소를 보내줬고 저는 10분 만에 씻고 나갔어요. 머리에 왁스도 발랐지요. 밤 10시에요. 만났어요. 그녀는 예뻤답니다. 2주 전보다 더 예뻐 보였는데 그게 더 짜증났지요. 밤 10시 약속이었는데 베이지색 니트에 와이드 데님을 입고 나왔어요. 클럽에서 봤던 블랙 원피스도 아니고 포장마차에서 봤던 후드티도 아닌
그냥 동네 카페에서 책 읽을 것 같은 차림이었지요. 근데 그게 또 말이 안 되게 예뻤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는데 흘러내린 앞머리가 눈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2주 동안 뭘 먹었는지 얼굴이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업무상 중요한 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까이 서니 와인 냄새가 났지요. 짜증났어요. 진심으로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으니까 술이라도 한잔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걷다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답니다. 모텔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하며 뭔가 말하려고 입을 뗐는데 그녀가 먼저 말했지요. 왜? 싫어? 쭈구리 됐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녀가 다가왔어요. 양손으로 제 얼굴을 잡더니 이마에 쪽, 고래 쪽, 입술에 쪽, 귀엽게 쪽쪽거렸지요. 대물이 반가워. 너 너무 보고 싶었다. 2주 동안 일십해놓고 보고 싶었다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2주치 애간장이 다 녹았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이미 늦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키스할 때 저는 이미 녹아내렸어요. 한 곳만 빼고 말이죠. 오늘도 그녀의 품에서 좋은 꿈을 꾸는구나. 첫날 밤과 다르게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제 몸은 그렇지 못하네요.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와 와인 냄새가 섞여서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살결은 또 어찌나 부드럽고 매끈한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몇 번이고 그녀와 육체를 교감하면서 오늘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중간에 그녀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답니다. 진동음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멈칫했어요. 결국 그녀가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깐만 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쳤지요. 저는 그 사이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살짝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첫날 밤과 다르게 급하게 움직였지요. 거사를 치르고 잠깐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는 저를 보고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말하려고 했어요. 있잖아. 나 사실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 진지하게 좀 더 알고 싶거든.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근데 그녀가 먼저 일어났답니다. 씻고 나와서 데님을 입고 니트를 끌어올렸지요. 나 가볼게. 급하네. 오류가 좀 있나 봐. 집에서 일해야 할 것 같아. 너랑 좀 더 놀려고 했는데 미안. 가볍게 키스해주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누워서 그 뒷모습을 봤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지? 이게 뭔 관계지? 문이 닫혔지요. 저는 천장을 봤답니다. 아버지, 이름값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어느 순간부터 대기 상태가 됐어요. 처음엔 몰랐답니다. 그냥 바쁜 사람이구나 했지요. 프리랜서니까 마감이 있을 거고 자기 시간이 불규칙한 거겠지. 나는 이해심이 넓은 편이니까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패턴이 보였어요. 연락은 항상 밤에 왔고 항상 갑자기였고 항상 오늘 시간 되냐는 말로 시작했답니다. 만나고 나면 금방 갔어요. 나는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걸 자각한 게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답니다. 친구들이 치킨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혹시 연락 올까봐 집에 있었어요. 연락 안 왔지요. 치킨도 못 먹었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눈치챈 건 별거 아닌 대서였어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그때는 밥을 먹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꼬셨냐면 밥은 먹고 가야 하지 않아요. 를 3번 연속으로 밀어붙였지요. 어쨌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녀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그녀가 잠깐 봤답니다. 표정이 바뀌었지요. 아주 살짝. 1초 정도. 근데 나는 그 1초를 봤어요. 누구야?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물어봤답니다. 친구. 그녀는 폰을 뒤집어 놨어요. 화면이 안 보이게요. 나도 그 행동 알고 있었답니다. 나도 하는 행동이었지요. 근데 왜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녀가 하니까 이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건지. 나는 삼겹살을 집었어요. 맛이 없었답니다. 삼겹살이 맛없을 수가 없는데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아니겠지. 그 친구가 진짜 친구겠지.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오빠라든가 남동생이라든가. 근데 표정이 왜 그랬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 사이가 뭐라고. 처음부터 감정 없이 만나자고 한 건 그녀였고 나도 좋다고 했잖아. 그녀가 다른 사람 만난들 나랑 상관없지. 나도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만나면 되지. 핸드폰을 들어 저장된 번호들을 올려봤답니다. 몇 명 있었어요. 연락 가능한 사람들. 내려놨지요.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다음에는 안 왔답니다. 전략을 바꿨어요. 섹스 말고 다른 걸 끼워 넣기로 했답니다. 만날 때마다 바로 들어가지 말고 뭔가를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처음엔 밥이었지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지 않아요. 3번 밀어붙여서 됐답니다. 그 다음엔 드라이브였어요. 저 차 새로 뽑았는데 한 번만 타봐요. 차 새로 뽑은 거 아니었답니다. 중고, 아반떼였지요. 그녀가 탔어요. 한강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그녀가 웃었답니다. 클럽에서 본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아니고 바람 맞으면서 웃었어요.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큰일 났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엔 마감이 몰리고 목요일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요. 밥은 맵고 짠 거 좋아하는데 단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커피는 아메리카노에 얼음 많이. 드라이브 할 때는 말이 많아졌답니다. 실내에 있을 때보다 움직이면서 얘기할 때 더 웃겼어요. 이걸 외우고 있다는 걸 자각한 게 편의점에서 커피 고르다가였답니다. 나 혼자 편의점 온 거거든요. 근데 손이 아메리카노로 갔어요. 나 원래 믹스커피 마시는데 손을 거두면서 생각했지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자 왔잖아. 그녀 없잖아. 믹스커피 집었답니다. 계산하면서 얼굴이 좀 뜨거웠어요.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혼자요. 그즈음 팀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안서호 팀장님 다음 주 귀국 예정. 신규 프로젝트 킥오프 준비 바랍니다. 공지를 읽고 채팅방을 닫았답니다. 팀장 오면 보고 준비해야 하네. 프로젝트 킥오프면 또 야근이겠구나.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답니다. 팀장이 돌아왔어요. 안서호, 38세. 팀장 3년차. 말수가 적고 일은 잘하고 초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잘생기긴 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요. 키도 크고 분위기도 있는데 웃질 않았지요. 그냥 항상 일만 했답니다. 돌아온 첫날 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외부 PM 1명이 합류하고 킥오프 회식 자리에서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외부 PM,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았답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회식,
장소는 고깃집이었어요. 나는 고기 잘 먹어요. 그게 그날 유일하게 기대한 거였답니다. 다들 자리 잡고 앉아서 고기 굽기 시작할 때였어요. 문이 열렸답니다. 나는 고깃집게 들고 별 생각 없이 문 쪽을 봤지요. 그리고 멈췄어요. 박은혜였답니다. 코트 입고 가방 들고 머리 묶고 클럽에서 본 것도 아니고 모텔에서 본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차림인데 방 안 시선이 다 거기로 갔어요. 나도 갔지요. 아는 척하면 안 돼. 그 0.5초 안에 생각했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표정 관리하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도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그녀 표정이 0.5초 굳었답니다. 나만 알아챌 수 있는 0.5초였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팀장 옆에 앉았지요. 팀장이 외부 PM으로 합류하는 분이라고 소개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내 아내야. 놀랐지. 했답니다. 팀장이 웃는 걸 처음 봤어요. 팀원들이 웃었고 오 하는 소리가 났지요.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나는 웃었어요. 웃고 있었지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꺼졌어요. 그냥 툭 전원이 나간 것처럼. 아내, 팀장 아내, 안서호 아내, 박은혜. 내가 2달 동안 만난 박은혜. 밤에 갑자기 연락해서 오늘 시간 되냐고 했던 박은혜. 아침에 일어나서 폰 보다가 코트 입고 나간 박은혜. 드라이브 하면서 바람 맞고 웃던 박은혜. 커피는 아메리카노 얼음 많이인 박은혜. 팀장 아내였답니다. 고기 집게가 손에 있었어요. 나는 고기를 뒤집었지요. 타고 있었답니다. 회식이 2시간이었는데 나한테는 12시간 같았어요. 웃어야 할 타이밍에 웃었고 고기도 먹었답니다. 맛이 없었지요. 삼겹살이 또 맛없었어요. 팀장은 그녀 옆에서 말수가 좀 늘었답니다. 그녀가 말하면 가만히 들었어요. 그녀는 분위기를 잘 탔지요. 팀원들이 금방 웃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지요. 최대한 그녀를 안 봤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계속 알고 있었답니다.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표정은 없었지요. 나는 소주를 원샷으로 마셨는데 옆에 있던 후배가 오늘 많이 드신다고 했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 말을 했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폰을 들었어요. 박은혜, 뭐라고 써야 하지? 한참 봤답니다. 알고 있었어? 나 팀장 팀원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다 지웠어요. 결국 보낸 건 오늘 회식 자리에 있었어. 한 줄이었답니다. 읽었어요. 답장이 없었지요. 폰을 소파에 던졌답니다. 3개. 액정이 걱정돼서 주워 확인했어요. 멀쩡했지요. 다시 던졌답니다. 이번엔 좀 약하게. 알람이 울렸어요. 나는 이미 깨 있었답니다. 출근을 해야 했지요. 회사에 가면 팀장이 있고 박은혜가 와요. 같은 프로젝트 팀이고 매일 본답니다. 5분 동안 천장을 보다가 일어났어요. 씻고 옷 입고 나갔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는데 멀쩡해 보였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팀장이 이미 와 있었고 왔어. 전 대리. 했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잘했지요. 오전 10시. 박은혜가 들어왔어요. 팀원들한테 인사하더니 나한테도 잘 부탁드린다고 했지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잘 부탁드린다고 했답니다. 우리 둘 다 잘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봤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탕비실에서 업무 얘기를 했어요. 일정 조율하고 자료 공유하고 메일 주고받고 박은혜는 일을 잘했답니다. 번역가 출신이라 문서 정리가 깔끔했고 외부 미팅에서 분위기를 잘 잡았어요. 팀원들이 좋아했지요. 나는 그녀가 일 잘하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회의 중에 그녀가 발표할 때는 자료만 봤답니다. 최대한 탕비실에서 마주칠 때는 업무 얘기만 했어요. 그 자료 오후까지 줄 수 있어. 드릴게. 끝. 그게 전부였답니다. 근데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탕비실에서 나오면서 나는 항상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3주째 되던 날 야근이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팀 절반이 남아 있었는데 팀장은 외부 미팅을 나갔답니다. 밤 10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고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녀도 남아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내 자리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 커피가 있었지요. 아메리카노, 얼음 많이. 그게 내 앞에 놓였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 안 마신다고 했어요. 알면서 그녀가 잠깐 나를 보더니 알아요. 하고 자기 자리로 갔지요. 나는 커피를 받답니다. 얼음이 벌써 조금 녹아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지요. 썼답니다. 원래 아메리카노는 쓴데 왜 이렇게 쓰지? 그날 이후로 이상했어요. 그녀가 가끔 나를 봤답니다. 회의 중에 복도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 수 있는 타이밍에 나는 못 본 척 했지요. 계속. 근데 한계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녀가 내 옆에 붙어서 걸었어요. 복도에 사람이 없었지요. 작은 목소리로 잘 지내 했답니다. 업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는 걸으면서 잘 지낸다고 했지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녀는 먼저 계단 쪽으로 갔답니다. 나는 복도 끝에서 멈췄어요. 잘 지내.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지? 잘 지내가 뭐라고. 주먹을 한번 쥐었다가 폈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결국 터진 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혼자 있었는데 그녀가 지나가다 들어왔답니다. 뭔가 두고 간 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방을 챙기다가 나를 봤지요. 아직이에요. 했고 나는 네. 했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나는 그녀를 불렀답니다. 그녀가 멈추고 돌아봤어요. 나는 일어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었지요. 내가 팀장 팀원인 거. 대답이 없었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지 않은데 웃음이 나왔지요. 2달 동안 목요일이 여유 있는 날인 거 외우고 커피 얼음 많이인 거 외우고 드라이브 하면서 웃는 거 보려고 중고 아반떼로 한강 돌고 나 그거 다 하고 있었거든. 혼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떨리는 거 알면서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근데 팀장 아내였어. 내 팀장. 매일 보고 올리는 그 사람 아내. 그녀가 천천히 미안해 했답니다. 딱 그 말이었어요. 나는 한참 그녀를 봤지요. 미안하다고요.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봤어요. 그녀가 나갔지요. 문이 닫혔답니다. 한 10분 그냥 앉아 있었는데 모니터 화면이 절전 모드로 꺼졌어요. 까만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지요. 좀 멍청해 보였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팀장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업무 얘기겠지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팀장이 먼저 와서 아메리카노 2잔을 테이블에 놓고 있었지요. 앉았답니다. 팀장이 은혜랑 아는 사이냐고 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지요. 처음 뵙는다고 했는데 팀장이 나를 보면서 말이 없었답니다. 3초, 5초, 그래. 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나도 마셨지요. 팀장이 어제 사무실에 있었냐고 했답니다. 네. 했더니 둘이 하고 물었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팀장님 했는데 말이 안 나왔지요. 뭐라고 해야 하지? 뭐라고 할 수가 있지? 팀장이 일어나서 나오라고 했답니다. 카페 골목 뒤편이었어요. 팀장이 나를 봤는데 얼마나 됐어? 했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지요. 팀장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다음 기억이 골목벽이었답니다. 등이 먼저 닿았어요. 어깨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지요. 아프다는 생각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격투기 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소문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는 배였답니다. 숨이 딱 막혔어요.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지요. 거기서 한번 생각했어요. 나 헬스 4년 했는데 벤치 100 넘기는데 근데 그 생각을 끝까지 못했답니다. 세 번째가 왔거든요. 나도 덤볐어요. 진심으로. 안 덤비면 더 억울할 것 같아서요.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골목 바닥에 누웠어요. 등이 차가웠답니다. 하늘을 봤는데 파랬지요. 토요일 하늘이 이렇게 파란지 몰랐어요. 팀장이 내려다봤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나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응답을 안 했어요. 팀장이 말했답니다. 일은 나와. 그리고 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나는 계속 하늘을 봤답니다. 파란 게 좀 억울했어요. 이런 날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래? 진단서를 받아들었는데 눈이 부어서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니까 갈비뼈 쪽이 바로 울렸답니다. 천천히 폈지요. 간호사가 뭐라고 했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네. 하고 나왔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했는데 대답하는데 좀 걸렸지요. 주소를 말하고 창밖을 봤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파란불로 바뀌는 걸 보면서 팀장이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지요. 일은 나와. 때려놓고 일은 나오라고 했답니다. 웃기지 않은데 웃음이 좀 나왔어요. 갈비뼈가 따라서 울렸지요. 집에 와서 누우려는데 몸을 가로로 눕히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깨부터 내려놓고 허리 순서로 천천히 했는데 마지막에 갈비뼈 쪽이 한번 크게 울렸답니다. 숨을 참았지요. 지나갔어요. 내가 골목 바닥에 누워있던 그 시간에 안서오는 집으로 갔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나중에 알았어요. 조각조각으로, 팀원한테서, 소문으로. 그리고 일부는 팀장이 직접 말해줬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싸웠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였답니다. 팀장이 따졌고 은혜는 받아쳤고 말이 오갔지요. 그때 은혜 핸드폰이 울렸답니다. 팀장이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문자 내용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이번 주 시간 돼요? 팀장이 핸드폰을 뺏었답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는데 팀장은 듣지 않았어요. 문자함을 열었지요. 이름이 여럿이었답니다. 정체 모를 남자들이 줄 서 있었지요. 밥 먹자는 사람, 보고 싶다는 사람,
언제 봐요 하는 사람. 나도 거기 어딘가에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팀장 전 직장 막내 후임이었다고 했어요. 아는 얼굴이었던 거지요. 팀장이 핸드폰을 내려놨다고 했답니다.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놨다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았답니다. 소리를 질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내려놨지요.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왜인지 눈에 그려졌어요. 그려지는 게 좀 싫었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낮에 혼자 누워서 천장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갈비뼈 때문에 일어나는데 한참 걸렸어요. 문을 열었지요. 팀장이었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냥 서 있었는데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답니다. 부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팀장 얼굴에 표정이 없었지요. 항상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가 꺼져 있는 얼굴이었답니다. 들어오세요 했는데 목소리가 좀 갈라졌어요. 팀장이 들어왔지요. 거실을 한번 보더니 소파에 앉았답니다. 저도 앉으려는데 갈비뼈가 울렸어요. 천천히 앉았지요. 팀장이 그걸 봤는데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답니다. 팀장이 바닥을 보고 있었지요. 저는 팀장 손을 봤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만히 있었는데 주먹을 살짝 쥐고 있었답니다. 그 손에 맞았다는 게 다시 실감났어요. 갈비뼈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지요. 팀장이 말했어요. 너 하나가 아니었어. 저는 대답을 못했답니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달랐어요. 팀장이 그제야 나를 봤지요. 그 눈이 좀 무서웠답니다. 화가 난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이었지요. 텅 빈 게 더 무서웠답니다. 팀장이 바닥을 보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다. 무슨 일이 되었던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겠니? 저는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화가 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따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팀장은 그냥 그 말을 했지요. 텅 빈 얼굴로. 목소리도 크지 않았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질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지요. 저도요. 하려다가 입이 안 열렸답니다. 갈비뼈가 숨 쉴 때마다 울렸어요. 팀장이 나를 봤지요. 잠깐. 그리고 일어났답니다. 코트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지요. 저는 한동안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답니다. 팀장이 앉았던 자리를 봤어요. 쿠션이 살짝 눌려 있었지요. 그게 천천히 펴지는 걸 가만히 봤답니다. 은혜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지요. 당연한 거였는데 당연한 게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답니다. 전치 8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가끔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권태기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건가? 외로웠다고 하면 모르겠답니다. 설명이 돼도 괜찮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설명이 안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바람 맞고 웃던 게 가끔 생각났답니다. 그게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서호와 박은혜는 이혼했답니다. 2달 뒤였어요. 팀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지요. 나는 들었어요. 아무 말 안 했답니다. 팀장은 그 뒤로도 팀장이었어요. 말수가 줄었지요. 원래도 적었는데 더 줄었답니다. 일은 더 했어요. 나는 전치 8주 끝나고 출근했지요. 팀장이 봤답니다. 왔어.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로 됐답니다. 내가 이렇게 찌질한 줄 나도 몰랐어요. 아직도 그 말을 정정하고 싶지 않답니다. 찌질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2달 동안 일십당하면서도 연락하고 중고 아반떼로 한강 돌고 혼자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 집었다가 놓고 골목 바닥에 누워서 하늘 파랗다고 생각하던 그 시간들. 후회는 별로 없답니다. 그게 더 찌질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저 내일 출근합니다. 팀장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이름값은 계속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살아있습니다. 갈비뼈는 좀 아프지만 그걸로 됐습니다.